초대받은 맹주성 교수입니다. 저는 그 학생들 가르치는 것을 천직으로 알고 33년 동안 학생들을 지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퇴임 이후에 저의 편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왜 이렇게 나와 있는지 가만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 모여서 부정선거를 알리고 또 투쟁을 하는 이유가 이 부정선거가 간단한 범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선거가 무슨 뭐 좀도둑이 도둑질 해가지고선 벌을 받는다 이런 차원으로들 생각하십니까? 그건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이 부정선거는 국가의 정체성을 뒤집으려고 하는 이러한 정도 수준의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가 부정선거 이거를 용납한다면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투쟁하고 알리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6.25 동란 때 딱 어느 곳에 있는지 국가 이름이 뭔지도 모르는 저 아프리카 제국 또 유럽 아시아 17개국에서 자유라는 두 단어를 지키기 위해서 20대 청년들이 와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만 명의 목숨을 잃고 이 자유를 지키는 이러한 국가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할 때 건국 이념 자체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부정선거 이거 좀도둑의 범죄 행위가 아닙니다. 국가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가 뒤집혀지는 이러한 사건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여기 지나가시는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쩌면은 저의 제자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계신 경찰 여러분들도 어쩌면 저의 제자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그 중차대한 상황에서 난 경찰청장한테 꼭 묻고 싶은 사항이 있어요. 전 법률가는 아닙니다. 공과대학 출신입니다. 지금 경찰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일들, 임무가 과연 여기 나와서 몇 명 모였느냐 이거 따지고 10명 이상 되면은 다른 데로 보내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진짜 해야 될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경찰청장님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분들의 임무는 10,000명이 모이든 몇십만 명이 모이든 100만 명이 모이든 사고 안 나고 질서 정연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스페이스를 확보해주고 안내해주고 도와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경찰의 임무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이 업무가 여러분들 양심 속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건 아닐 것입니다.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몇 명에 상관없이 그 100만 명이 모이면 100만 명이 안전하게 2m 거리에서 떨어져 있으면 2m 거리에서 떨어지도록 안내를 해줘야 할 것이며 그 스페이스를 충분히 확보해줘야 하는 그러한 임무,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청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묻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시면은 나와서 설득하십시오. 이 단상 위에 올라서 설득하십시오. 다음에는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묻겠습니다. 저는 외국에서 석사과정 했을 때 고난도의 통계학을 사용했던 그 장본인입니다. 지금 여러분 방송에서 발표하는 코로나19 이거 데이터 어떻게 발표하고 계시는 겁니까? 혹시 통계 조작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통계를 전공한 전문가로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국가의 코로나19 이거 조사할 때 국민 전체의 몇 퍼센트를 조사했습니까 도대체? 국민 전체의 5.7% 조사할 때 미국이나 유럽은 국민 전체의 50%를 조사했습니다. 50%를. 이것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그러한 정책이지요. 5.7%가 뭡니까? 5.7%가. 그래 놓고선 코비드 무슨 K방역 몇 명 5.7%에서 그 환자가 몇 명 나옵니까? 그래 놓고 K방역입니까? 그 사이에 여러분 박능호 복지부 장관은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만큼 조금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코비드에 감염됐는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정치 방역이라는 것은 그거 이미 많이 퍼져 있는 숫자, 필요에 따라서 많이 이렇게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발표하는 거 아니냐고요. 이거 정치 방역 아니냐고요. 이것이 바로 방송에서는 이 점을 방송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 전체 몇 퍼센트를 몇 명을 검진을 했더니 몇 명이 코비드에 걸렸더라. 그런데 한 달 뒤에 몇 명을 했더니 몇 명이 했는데 걸린 증가율이 몇 퍼센트더라. 이걸 발표해야 국민들이 안심하고서 아, 이거 심각하구나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 발표하는 내용이 뭡니까 도대체? 몇 퍼센트를 검진을 했으며 몇 명이, 그 중에서 몇 명이 코비드에 걸렸는지 이거 발표하는 적 있습니까? 이게 바로 통계 조작인 것이에요. 10,000명이 걸렸는데 뭐 1,000명으로 줄였다, 이런 식의 그 조작만을 조작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문가로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정치방역, 이것은 엄연한 통계 조작입니다. 이것은. 자, 그 다음에 지금 자꾸 뭐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부정선거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거에 대해서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태예요. 저는 33년 동안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해서 학생들을 지도했고 논문을 썼던 사람입니다. 해외 논문도 국내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그 유명 저널에다가 제출해서 수백 편을 냈습니다. 따라서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디지털 조작에 의거, 미국 이번에 조지아주에서 상원의원 2사람 선거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중계방송을 다 봤습니다. 어떻게 77만 명 정도 그 표를 얻고 있던 사람이 1분 뒤에 74만 명으로 줄어듭니까? 33만 명이 없어져 버렸어요, 표가. 이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조작 아니면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미국에만 그런 것이 있었는가? 아니죠. 우리 국내에도 그것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여기 연단에서 강연을 하신 민경욱 의원, 인천 연수구를 KBS 방송에서 대표 방송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받아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여기에도 역시 컴퓨터 표 빼기, 표 더하기, 이 현상이 나타났어요. 스파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조작 아니면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조작입니다. 이러한 부정선거가 과연 무엇을 위한 부정선거입니까?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없애려고 하는 부정선거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체성을 뒤집으려고 하는 그러한 부정선거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 대법관들한테 묻겠습니다. 대법관 여러분들은 국내에서 가장 존경받아야 할 그러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소위 이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가장 보루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보루라고 생각 안 합니다. 존경도 안 합니다. 왜냐? 법을 지켜야 될 법관들이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까? 이 재판 소송이 걸리면은 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6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126건의 소송 중에서 단지 한 건만을 가지고 9개월이 넘어가도록 2개월과 단 한 건을 가지고서 두 번밖에 재판을 안 했어요. 그것도 어영부여. 이거 의도가 뭡니까? 결국 4월 달에 그 보궐선거 오는 거, 이건 넘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국민들한테 이런 의심을 갖게 합니까? 법관이면은 법관답게 법을 준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먼저 법관이 그 법을 준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뭡니까? 법관이 법을 어겼다면은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 가서 도둑질해서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때 무엇으로 나를 심판하러
하겠습니까? 법관 여러분들을 양심이 있다면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그리고 철저한, 투명한, 제가 이 법관들이 법을 갖다가 다 읽어봤어요. 제 처음에 나오는 것이 투명성, 공정성이더라고요. 과연 법관 여러분, 이 4.15 부정선거 200% 확신합니다. 이 선거에 대해서 투명했습니까? 공정했습니까? 엄연히 나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관 여러분들께서 질질 끄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대법관은 여기 와서 국민들을 이해를 시키세요. 그러면 따르겠습니다. 도저히 법관들 여러분들이 하는 그 행위들이 도저히 법관으로서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여기 국민들, 지나가시는 애국 시민들 여러분들한테 인식을 시키세요. 법관들이 제대로 법을 집행하고 있는지 인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주에도 나오는 이유가 누구를 당선시키고자 누구가 밉다, 이거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모두 다 훌륭한 분들이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와서 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나와서 하고 있을까요? 나이 많은 이 사람마저도 이렇게 나와서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은 국가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저항을 할 것입니다. 자, 지나가시는 애국시민 여러분, 과연 이 부정선거의 무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절도행위가 아닙니다. 살인행위 아닙니다. 그거보다도 더 무거운, 있을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범죄행위. 경찰 여러분들은 현행범이라는 말을 상당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행범. 그러면은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 프로그램에 의한 조작이라든가 표빼기, 유령표 집어넣기,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촬영을 한 것은 현행범 아닙니까? 이건 현행범 아닙니까? 경찰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현장에 가서 그 범죄자들을 잡는 것이 여러분들이 할 일이지, 여기에 10명이 모였다, 9명이 모였다, 이거 따져야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조용히 듣고 있는데요, 나올수록 화가 치밀어요. 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현장에 가서 범죄자를 잡는 것이지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거 아닙니다. 경찰청장님은 여기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하세요. 경찰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도대체? 법관이 해야 할 일은 뭐고? 이 나라의 법치가 그 정도로 무너졌습니까? 오히려 피의자가 신분으로서 피의자가 원고한테 피고가 원고한테 이래나 저래라는 그러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어요. 선관위 위원장, 노정희 그 선관위원장 뭐 하는 사람이야? 대법관이면 다야? 피고가 어떻게 원고한테 이래라 저래라는 이런 법치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피고가 원고한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나라가 이 정도까지 갔습니까? 엉망이에요, 엉망. 어떻게 대법관이라고 불러주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지나가시는 애국시민 여러분, 저는 교수 출신입니다. 학생들 지도하고 33년 동안 천직으로 알고 지도해왔습니다. 그게 다였었습니다. 저는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 순간은.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나와서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이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청년 여러분들은 진실을 추구하는, 해가 거듭될수록 진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 전 잘 알고 있습니다. 매년 강의를 하면서 33년 동안 강의하면서 청년들의 변화, 심리적인 변화를 다 보아왔습니다. 이제 청년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벼랑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뭡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실을 추구하고 있는 청년 여러분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청년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이 나라에 희망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일어나셔야 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